주식 사고 나면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뭘까? 내일 오를까? 여기서 더 갈까? 조정 나오는 거 아니야? 아마 계속 이걸 맞추려고 할 거야. 그런데 문제는 시장이 내가 생각한 한 가지 방향으로만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사자마자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옆으로 갈 수도 있고, 생각과 다르게 바로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딱 하나의 미래만 생각하고 매수해. 오를 거야. 그리고 실제 시장이 그 그림과 다르게 움직이는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해. 오르면 더 사야 하나? 안 오르면? 내가 잘못 샀나? 떨어지면? 손절해야 하나? 물 타야 하나? 그때부터 매일 새로운 판단을 시작해. 오늘은 이걸 바꿔볼 거야. 주가가 어디로 갈지 맞히는 게 아니라 오르면 어떻게 할지, 횡보하면 어떻게 할지, 하락하면 어떻게 할지 세 가지를 매수 전에 미리 정하는 거야. 우리가 주식을 살 때 보통 이런 생각을 해. 실적 좋아질 것 같고 섹터도 좋고 차트도 괜찮으니까 아마 올라가겠지. 좋아. 그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문제는 그 다음이야. 올라갈 것 같다 해서 생각이 끝난다는 거야. 시장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만 움직이지 않아. 좋은 실적이 나와도 횡보할 수 있고, 좋은 뉴스가 나와도 떨어질 수 있고, 별 뉴스가 없는데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매수 전에 미래를 하나로 고정하지 마. 세 개의 문을 만들어놔. 상승, 횡보, 하락. 그리고 각 문 뒤에는 행동을 하나씩 준비해 놓는 거야. 이게 시나리오 대응이야. 가장 기분 좋은 상황이지. 샀는데 바로 올라.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지? 오히려 여기서 사고가 많이 나. 5% 오르면 기분 좋아. 10% 오르면 확신이 생겨.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 역시 내가 맞았네. 더 사야겠다. 이번엔 크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원래 계획보다 비중을 더 늘려. 문제는 뭐냐?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내 원래 기준을 바꿔버리는 거야. 상승했다고 무조건 추가 매수하는 게 대응은 아니야. 먼저 봐야 해. 내가 처음 산 이유가 실제로 확인되고 있는가? 섹터에 돈이 계속 들어오는가? 대장주의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가? 실적이나 수급이 내 생각대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현재 비중이 처음 정한 최대 비중 안에 있는가? 4편에서 최대 비중을 정했지. 상승했다고 그 약속을 바로 깨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상승 시나리오에서는 얼마나 더 오를까 보다. 오르는 동안 어떤 조건이 유지되면 보유할 것인가? 이걸 정하는 게 중요해. 반대도 있어. 조금만 오르면 바로 팔아버리는 사람. 3% 오르면 불안해. 수익 날아가기 전에 먹고 나오자. 5% 오르면 전량 매도? 그런데 정작 처음 생각했던 산업 방향과 실적 개선은 그대로 살아있어. 그러면 수익은 냈지만 처음 세운 투자 논리와 행동이 연결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상승 시나리오는 몇 퍼센트 오르면 무조건 판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정하기보다 내가 왜 보유하는지도 같이 봐야 해. 예를 들어 추세가 유지되고 핵심 수급이 살아있는 동안은 보유한다. 다만 너무 급하게 상승하면서 가격이 내 기준에서 지나치게 멀어지면 일부 비중을 조절한다. 이런 식이 훨씬 현실적이야. 정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중요한 건 오른 다음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않는 것. 오르기 전에 대응을 생각해 두는 거야. 사실 개인 투자자를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게 이거야. 폭락하는 게 아니야. 그냥 안 가. 하루, 일주일, 한 달. 내가 팔면 오를 것 같고 그렇다고 들고 있자니 다른 종목들은 다 가는 것 같아. 이때 사람 마음속에서 가장 강하게 생기는 감정이 있어. 조급함. 내가 종목을 잘못 골랐나? 다른 걸로 갈아타야 하나? 이 돈이면 다른 데서 벌었을 텐데. 그래서 원래 판단에는 문제가 없는데 지루하다는 이유로 전략을 바꿔버려. 그런데 횡보는 무조건 나쁜 신호가 아니야. 가격이 쉬는 동안 실적이 따라올 수도 있고 급등 이후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다음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구간일 수도 있어. 반대로 실제로 돈이 빠져나가면서 힘없이 옆으로만 가는 종목도 있어. 그래서 횡보 시나리오에서 중요한 건 안 오른다가 아니라 왜 안 오르는가야. 매수 전에 이런 질문을 해봐. 이 종목이 한 달 동안 안 움직여도 나는 들고 있을 수 있나? 만약 당이 모멘텀을 보고 들어갔는데 예상했던 기간 안에 거래대금도 안 붙고 수급도 안 들어오고 주도 섹터도 다른 곳으로 넘어갔다면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내 시나리오를 다시 볼 필요가 있어. 반대로 중장기 실적을 보고 샀는데 며칠 주가가 안 움직인다고. 왜 안 가? 하고 흔들릴 필요는 없겠지. 그래서 횡보에는 가격 기준뿐 아니라 시간 기준도 필요할 수 있어. 단기로 샀는지, 중기로 샀는지, 장기로 보는지 이게 처음부터 명확해야 해. 횡보할 때 대응은 답답하니까 판다가 아니라 처음 생각한 기간과 조건이 아직 유효한가 이걸 확인하는 거야. 이제 제일 싫은 상황이야. 샀는데 떨어져. 바로 마이너스 3%. 조금 지나니까 마이너스 5%. 이때 사람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싸워. 빨리 손절해야 하나? 그리고 싸졌으니까 더 사야 하나? 그런데 둘 다 주가가 떨어졌다는 사실만 보고 하는 반응이야.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따로 있어. 왜 떨어졌는가? 그리고 더 중요하게 내가 처음 산 이유가 아직 살아있는가? 시장 전체 조정 때문에 빠지는 건지 섹터 자체에서 돈이 빠지고 있는 건지 기업의 실적 전망이 달라진 건지 아니면 단순한 가격 변동인지 여기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져? 특히 하락할 때 제일 위험한 생각이 있어. 처음보다 싸졌으니까 더 좋은 기회네. 정말 그럴까? 가격만 내려왔을 수도 있고 투자 조건 자체가 나빠졌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 처음에는 반도체 업황 개선과 외국인 수급을 보고 샀어. 그런데 주가는 10% 떨어졌고 외국인은 계속 팔고 업황 전망까지 나빠지고 있어. 그런데
10% 싸졌으니까 추매. 이건 이상하지. 가격은 싸졌지만 내가 처음 산 이유는 더 약해졌잖아. 반대로 전체 시장 조정 때문에 빠졌는데 기업 실적과 섹터 방향은 그대로이고 처음 정한 무효화 조건도 깨지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계획했던 범위 안에서 분할 대응을 생각할 수도 있어. 중요한 건 하나야. 하락 추매가 아니다. 하락했을 때는 먼저 투자 이유가 유지되는지 검사한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을 실적 개선, 섹터 수급, 그리고 현재 가격이 괜찮다는 이유로 샀다고 해보자. 그리고 최대 비중은 15%로 정했어. 처음에는 5%만 들어갔어. 그 다음 세 가지 상황을 미리 만들어 보는 거야. 실적과 수급이 그대로 살아있고 추세까지 강해진다면 보유.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처음 정한 최대 15% 안에서만 대응. 너무 급등해 가격이 과열되면 추가 매수는 멈추거나 일부 비중 조절 검토. 예상했던 기간 동안 거래대금, 수급, 실적 방향을 계속 확인. 가격은 버티는데 돈의 흐름이 완전히 빠져나가면 재검토. 반대로 투자 논리가 그대로라면 지루하다는 이유만으로 바꾸지 않는다. 무조건 추매부터 하지 않는다. 내가 산 이유가 살아있는지 확인. 무효화 조건이 깨졌다면 추가 매수가 아니라 판단 수정. 조건이 유지되고 처음 계획한 분할 구간이라면 최대 비중 안에서만 대응. 이렇게 해놓으면 주가가 어느 쪽으로 움직여도 매번 처음부터 고민할 필요가 없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상승 횡보 하락 시나리오를 만든다고 해서 시장 움직임을 맞힐 확률이 갑자기 올라가는 건 아니야. 그게 목적도 아니야. 시나리오는 시장을 통제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내 행동을 통제하려고 만드는 거야. 주가가 오르면 욕심이 생기고 횡보하면 조급해지고 떨어지면 공포가 생겨. 이 세 감정이 내가 원래 세운 계획을 바꾸게 해. 그래서 감정이 생기기 전에 행동을 먼저 정해놓는 거야. 상승하면 확인할 것, 횡보하면 확인할 것, 하락하면 확인할 것. 그게 있으면 그날 기분에 따라 매수와 매도가 바뀌는 일이 줄어들어. 4편에서는 세 줄을 적었지. 왜 사는가? 무엇이 깨지면 틀린가? 최대 얼마까지 담을 것인가? 이제 그 밑에 세 줄만 더 붙여봐. 오르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횡보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락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6줄이 있으면 투자가 훨씬 단순해져. 왜냐하면 시장이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하지? 라고 새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미리 정했던 상황 중 지금 어디에 있지? 이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주식에서 미래를 정확하게 맞히는 사람은 없어. 이번에도 오를지, 더 갈지, 언제 조정이 올지 계속 맞히려고 하면 끝이 없어.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건 있어. 오르면 어떻게 할지, 횡보하면 어떻게 할지, 하락하면 어떻게 할지 세 가지를 미리 준비하는 거야. 기억해. 예측 하나보다 대응 3개가 낫다. 내가 맞을 때 어떻게 할지뿐 아니라 내가 틀렸을 때도 무엇을 할지 알고 있어야 해. 그게 기준이 있는 투자야. 그런데 여기까지 준비해도 한 번에 너무 많이 사버리면 문제가 생겨. 방향도 맞았고 종목도 맞았고 시나리오도 맞았는데 비중 하나 때문에 계좌가 흔들릴 수 있어. 그래서 다음 6편에서는 왜 방향을 맞춰도 몰빵하면 계좌가 무너지는지, 분할 매수와 현금 비중, 종목별 한도를 이용해서 실제로 어떻게 실행할지 이야기해볼게.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강의도 빠르게 만나보세요.